여러분, 기업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내에 돈을 많이 비축해 둡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위기가 딱 오니까 은행들이 딱 문을 닫아버려요. 그 위기 때 내가 돈이 없으면 흑자도산 한다니까요. 흑자도산.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은요 사내에다가 유보금이라고 하죠. 사내 유보금. 쉽게 말하면 돈을 비축해 둡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말입니다. 창업자일 경우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창업자일 경우는 이게 더 독해요. 더 독해요. 내가 어떻게 키운 기업인데 이거 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내 비축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참 웃기게도 말입니다. 정부가 이 사내 유보금, 사내에 비축한 돈에다가 세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세금을. 왜? 쓰라는 거죠. 배당을 해주고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느냐? 이게 소득세하고요 법인세의 차이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22%, 25%까지 올렸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는 적으면 6%에서부터 많게는 42%까지 냅니다. 소득세는.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42% 소득세를 내느니 기업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법인돈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법인돈을. 그러면 얼마를 내요? 세금을? 25%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7.5% 10%를 더 추가하니까 이런 배은망덕이라고 해야 돼요. 몰상식하다고 해요. 배은망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차도 주고 법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절세하는 거죠. 이거 잡겠다고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예요. 세금을 때리겠다. 이야, 참 희한한 발상이 나오죠. 그죠? 희한한 발상이. 이게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말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사내 유보 소득세라는 거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당기 수익이 100억이 나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50%까지가 적정이다 이거예요. 50%까지가 적정이다. 그리고 30%는 배당을 해라 이거야. 배당. 나머지 남아있는 20%에게는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 세금을 때리겠다. 사내 초과 유보 소득 과세라는 걸 때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발상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가 너무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한다. 이게 시장경제라는 원리까지도 다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협회들 있잖아요. 한국선주협회, 대한건설협회 뭐 이런 데가 다 나서서 이게 말이 되냐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극소수의 탈세 기업을 잡자고 대다수의 선량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제가 봐도 참 웃긴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요. 다 받지는 않겠다 이거. 다 하지는 않겠다 이거야. 다 하지는. 대상이 최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가 합쳤을 때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거는 개인 유사법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개인 유사법인이고 탈세한다 이렇게 부를 듯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사장, 창업자 혼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자 가족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분으로 나눠주면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뭐. 중소기업 상장 안 하면 의미도 없잖아요. 솔직히 상장할 생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뭘 시끄럽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법인세, 이게 법인세지 사실. 제2의 법인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모두 또 한 번의 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기업을 잡는 데는 참 길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가 얼마를 낼 거냐.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예상하기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현재 법인세는 25%입니다. 25%. 여기에다 지방세가 붙으면 27.5%예요. 27.5%. 여기에다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무려 30.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0.5%. 그러니까 기업들이 야, 참 미쳤어.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정부가 세금 걷어가는데 미쳤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부도요.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뜯어낸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뜯어내는 것 같아요. 진짜 뜯어내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뜯어내서 그거를 돈 뿌리는 데 쓰는 거예요. 매표 행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대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 돈으로 매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표는 특정 세력을 위해서 돈이 써진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정부 정책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정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소통이 돼서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당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여당 마음대로.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이 포퓰리즘이 결국 우리 경제를 망칠 것 같아서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도 중불 나지 않는 다음에야 여당이 하자는데 인기 영합주의로 돈을 뿌리는데 야당은 노 할 수 있다고요? 정치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을 뿌리는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